일어나! 일어나! 한 3시간만 놀고 뭐야, 부모 뭐 데이트 계획 있어? 아니야? 여자친구 집 가는 거. 진짜? 네. 능력자네. 너 유언비 형 드리지 마시고. 아, 유범규야? 오. 아니 집 가면 안 돼? 갈 수도 있지. 할 수 있지. 안 하는 거. 아니 뭐, 집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야, 저기 이거 이거 좀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좀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꽤 어려워. 그래서 천천히 설명을 좀 해줄게요. 생각보다 꽤 어려운데 이거 좀 천천히, 이거 좀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천천히 설명해줄게. 자, 봐봐. 와, 그러니까 그 교재에 보면은 이제 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거기 유제 38 그 옆에 보면 업이라고 나와 있잖아. 조그마한 글씨로. 네.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보니까 업이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천천히 볼게요. 이게 이제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이 있는데 F가 정수 부분이고 G가 소수 부분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2개 더하고 2개 곱하고요. 얘도 2개 더하고 2개 곱하는 건 매한가지야. 그러면 이제 A, B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요거 다음에 이제 거의 손을 못 대거든? 그래서 좀 꼼꼼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 자, Z분의 1에다가 로그를 씌운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로그 Z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맞지? 그치? 여기까지는 다들 동의하죠? 여기 Z분의 1이니까.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거를 이렇게 바꾼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별게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가로를 이용해서 이거랑 이거의 덧셈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꾼다라는 건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원리를 좀 얘기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4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빼기 0.4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소수가 이제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0.4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달려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마이너스 0.4를 처리하기 위해서 얘를 1 빼기 0.4로 바꾼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니 애들도 이해 안 되는 표정이. 다시 얘를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마이너스 0.4는 소수 부분이 아니야. 소수 부분은 항상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0.4를 1 빼기 0.4로 바꾼다고. 그럼 1 빼기 0.4로 바꾸면 여기가 0.6이 되면서 이제서야 소수 부분이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를 1 빼기 0.4로 바꾸면 여기다가 강제로 1을 더했잖아. 그럼 이 오른쪽에다가 1을 더하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1을 빼줘야 돼. 이런 게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조금 더 들어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예를 들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4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를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 보통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 된다고. 소수 부분은. 그래서 얘를 어떻게 가냐면 마이너스 3 더하기 0.6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는 이제 1을 더해주는 건데 반대로 여기에다가는 1을 이제 빼주는 거잖아. 이거 괜찮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다가 1을 더해주니까 왼쪽에는 1을 빼줘야 서로 궁합이 맞지 않겠어? 그러니까 요 설명 좀 이해가 돼? 이거 좀 어려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보면은 얘를 지금 소수 부분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오른쪽에다가 1을 더해준다고.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다가 1을 더해주는 거랑 마찬가지 원리야. 설명이 이해가 되니? 여기에다가 1을 더하잖아. 여기에다가 1을 더한다. 1을 이렇게 더한단 말이야. 1을 더한다고. 근데 여기에다가만 그냥 1을 더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이 앞쪽에서 1을 뺀다고. 여기에다가 1을 더하니까 반대쪽은 빼줘야지. 그래야 궁합이 맞지. 밸런스가 맞을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1을 하나 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1을 더하고 빼주면 이 앞부분은 정수 부분이 되고 이 뒷부분은 소수 부분이 되겠지. 근데 얘는 Z분의 1에다가 로그로 씌운 거니까 애시당초에 Z분의 1의 정수 부분은 FZ분의 1이고 Z분의 1의 소수 부분은
FZ분의 1이라고. 아, GZ분의 1이라고. 그래, 이거 좀 어렵다. 그 애들 이해하나? 그러니까 요 테크닉을 따라할 수 있겠냐? 1 더하고 빼는 거. 이게 조금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원리 자체는 이거야. 원리는 이건데 이걸 애들이 할 수 있나? 설명 이해는 괜찮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음수로 나오는 게 뭐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더하지만 1을 더하면서 1을 뺀다고. 앞쪽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정수 부분이 되고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건 이제 인정하겠어? 그럼 얘가 정수 부분인데 정수 부분은 이제 Z분의 1의 정수 부분이잖아? 그럼 Z분의 1의 정수 부분이니까 FZ분의 1이라고. 그 다음에 얘는 Z분의 1의 소수 부분이니까 GZ분의 1이라고. 애시당초 문제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냐? 정수 부분이 F고 소수 부분이 G죠? 그러니까는 정수 부분이 얘가 정수 부분이니까 FZ분의 1, 얘가 소수 부분이니까 GZ분의 1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 왼쪽 봐봐. 근데 이제 두 개를 곱하면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FZ분의 1이 방금 말했지만 얘가 FZ분의 1이고요. GZ분의 1이 얘가 GZ분의 1이라면 설명이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한다? 곱한다. 왜? 여기 곱하기라고 나와있어. 곱한다. 근데 마이너스 많아서 짜증나. 그래서 이렇게 가. 마이너스가 많아서 짜증나니까 분배. 그럼 여기까지 가면 분배죠. 따라왔니? 근데 이제 얘는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다 계산을 하는 게 b 빼기 2분의 3이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똑같이 b 빼기 2분의 3이라고 쓴 거야. 그런데 두 개를 곱한 게 b라고 나와 있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해요. 두 개를 곱한 게 b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b를 쓴 거야. 오케이? 와, 쟤들 이거 따라와. 나도 좀 어려웠어. 쉬는 시간에. 다시 이 자리에다가 b를 씁니다. 이 자리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어준 거고 그대로 이제 마이너스 1 그대로 써주는데 어쨌든 이거 다 때려가지고 b 빼기 2분의 3이다 이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b는 이제 서로 똑같으니까 이 가로가 얼마가 들어가야 돼?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어렵죠. 다시. 그러니까 이 가로가 2분의 1이라는 것까지 괜찮니? 여기가 b 빼기, 이거 b는 똑같잖아. b는 똑같으니까 얘가 2분의 1이 돼야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이 2분의 1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쓴 거야. 미치겠지.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에요. 됐어? 근데 또 자세히 생각해봐. 얘는 Z의 정수 부분이고 얘는 Z의 소수 부분이야. 근데 정수에서 소수를 빼서 2분의 1이 가능한 거는 1 빼기 2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빼서 2분의 1이 되는 거는 얘는 0부터 1 사이의 숫자니까 1이랑 2분의 1 밖에 없다고. 확정이라고. 그럼 다시 말하면 FZ는 1이고 GZ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면 2분의 1이고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3이야. 야, 이거 좀 어렵다. 이거는 학교 시험에 나오는 애들 잘 못 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잘 못 볼 것 같은데? 아니, 생각보다 어려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잖아.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막히는 부분이 이 생각을 못해.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넘어가. 나도 아까 여기서 막혔었어, 순간적으로. 여기서 이 생각을 못 한다니까, 이 생각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넘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좀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가 왜 1을 더하는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갈 수 알아야 돼. 근데 포인트는 이거야. 이거 진짜 이거랑 똑같아. 완전히. 원리가 완전히 똑같다고. 여기다가 1을 더해주는 이유는 이 뒷부분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대신에 1을 더해주니까 반대쪽은 1을 빼는 게 서로 맞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1을 더하니까 1을 빼고. 자, 나름 정리를 좀 하시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넘어갈게. 이 정도 좀 설명해줬으면 집에 가서 좀 더 고민을 해봐. 자, 여기는 이제 상용 로그의 성질인데 여기다 정리를 좀 해줄게. 얘들아, 저기 개념 노트를 다시 한번 펼치고. 아이씨, 필요 없어. 자, 저기 개념 노트 좀 펼쳐봐. 이거 오늘 자주 나오는 유형까지 다 못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내일이 있으니까는 내일 더 연결해서 간다고 치고 일단은 설명을 쫙 해줄게요. 생각보다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아니 뭐라는 거야 씨. 뭐라는 거? 뭐 500? 자, 두 번째 주제 활용입니다. 요건 이제 활용이고요. 자, 상용 로그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보면은 네 가지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정수 부분인 지표랑 소수 부분인 가수가 있는데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릿수를 알아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장 대표적이지. 상용 로그를 활용하면은 그 어떠한 숫자의 자릿수가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소수점 자리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은 자릿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는가. 너무 길어서 이거 다 못 쓰겠는데? 그냥 말로 좀 할게요. 소수점 아래에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는지. 너무 길잖아 내가 쓸게. 오케이? 자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가수는 뭐냐면 이제 그 소수 부분을 말하는 건데 소수 부분은 숫자의 배열을 알 수 있어.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그 맨 마지막이 조금 어려운데 최초의 숫자를 추정할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너네가 지금 느낌이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예시를 좀 하나씩 들어줄 테니까 예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제 예시는 아까도 보여줬듯이 유효 숫자를 활용하면 되는데 그다음 타이틀은 이렇게 쓸게요. 예시를 통해 자 예시를 통해 원리를 추론한다 라고 쓸게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생각해봐. 아까도 보여줬던 건데 1.234를 알파라고 합시다. 1.234가 알파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2.34는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설명이야.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 다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12,340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소수점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 천천히 한번 가보자. 예를 들어서 0.1234는 알파에다가 이게 10을 거꾸로 곱하는 거죠. 나누는 거지 10으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0.001234는 이렇게 0.0001234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거 잘못 썼어 씨.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잘 봐. 얘는 지금 두 자리 숫자잖아. 소수점 말고 자릿수만 봐봐. 두 자리 숫자잖아. 두 자리 숫자면은 10의 1승. 세 자리 숫자면은 10의 제곱. 네 자리면은 10의 세제곱. 다섯 자리면 10의 4제곱이지. 여기서 뭔가를 추론할 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여기는 마찬가지로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뭔가가 등장을 하죠. 마이너스 1.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을 하지. 마이너스 2.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거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좀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갑시다. 로그 1.234를 잠깐만 이거 뭔가 애매해. 잠시만요.
아, 쟤를 그냥 알파라고 놨구나. 우리가 쟤를 알파라고 놨구나. 이거 베타라고 합시다. 자, 로그 1.234를 이제 베타라고 하면은 여기에 주어진 숫자들은 사실 알파 곱하기 10의 n제곱 형태잖아. 맞니? 유준아 지금 설명 따라와. 그러니까 알파에다가 10의 몇 제곱을 이제 곱하는 형태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 여기에다가 양변에 로그를 한번 씌워봐요. 그러니까 로그를 씌워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로그 알파 더하기 n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소수 부분이고, 자 이렇게 생각하자. 얘가 정수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숫자가 주어졌을 때 그 숫자에다가 상형 로그를 씌운다면은 소수 부분이랑 정수 부분이 있는데 요 정수 부분을 활용해서 이게 몇 번째 그 자릿수를 알 수가 있고, 혹시라도 소수점 자리가 나온다면 정수 부분을 활용을 해서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어떤 숫자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 물론 이제 알파는 이제 한 자리 수입니다. 알파는 한 자리 수인데, 그러면은 이 주어진 숫자에다가 상형 로그를 씌우는 거야. 상형 로그를 씌우면은 사실 상형 로그를 씌워주면은 여기 있는 요 10의 거듭제곱 있잖아. 요 10의 거듭제곱이 상형 로그를 씌우게 되면은 정수 부분으로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이렇게 썼을 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 10의 거듭제곱을 활용을 해서 몇 번째, 그러니까 이게 몇 자리 수인지, 몇 자리 수인지, 또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지. 근데 여기에다가 상형 로그를 씌우게 되면은 이 10의 거듭제곱 모양이 상형 로그에서 정수 부분으로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상형 로그를 씌우면은 정수 부분이 튀어나오잖아. 10의 거듭제곱이.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n이 만약에, 자 n이 양수입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지표를 활용해서 자릿수를 알아낼 수가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n이 양수야. n이 양수면 얘는 지금 상형 로그로 씌우면 1이 나오지. 그러니까 1점 얼마인데 그 소수점을 무시하고, 얘는 상형 로그로 씌우면 2점 얼마지? 얘는 3점 얼마고 얘는 4점 얼마죠? 그러면 상형 로그를 씌웠을 때 정수 부분이 n으로 나온다면 실제 자릿수는 몇 자리로 나와? n 플러스 1이지. 아, 이거 조금 어렵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에다가 상형 로그를 씌우면은 1점 얼마가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튀어나온다고. 상형 로그를 씌우면은. 상형 로그를 씌우면 얘가 튀어나온다고. 그럼 상형 로그를 씌워서 튀어나오는 정수에 비하면은 그 정수에다가 1을 더한 게 자릿수라고. 그러니까 3이 튀어나오면은 4자리. 4가 튀어나오면은 5자리라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서 만약에 정수 부분이 n으로 나왔어? 그러면 자릿수는 n자리가 아니라 n 더하기 한 자릿수로 나오더라. 이거 확실히 이해가 돼? 설명 괜찮냐? 그런데 이제 소수 부분이 그거일 때만 있는 거죠.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 알파는 요 알파는 1부터, 그러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은 거 한 자릿수라고 보는 거지, 알파는. 어쨌든 이제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정수 부분을 활용을 하면 이 정수 부분이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n을 이용해서 자릿수를 알아낼 수가 있다고. 왜냐면은 로그를 상형 로그로 씌우면 얘가 튀어나온다고. 얘가 튀어나오는 게 핵심이야. 얘가 튀어나오는 게. 근데 얘가 이제 만약에 양수로 나왔어? 그러면은 얘는 이제 1보다 큰 거잖아? 얘가 양수로 튀어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몇 자리 수이냐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설명이 이해가 되니? 그냥 이걸 이해하면 돼. 그럼 얘가 음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봐봐. 지금 0점 얼마 붙으면 음수로 나온다고, 그 정수 부분이. 그럼 만약에 음수로 나왔으면은, 여러 번 얘기하는데, 마이너스 1이면은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지. 그럼 만약에 여기가 n이 만약에 음수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소수점 n번째 자릿수에서 소수점 n번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등장.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더라. 설명 이해가 돼? 요게 지금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지표를 활용해서 양수일 때는 자릿수를 알 수 있고요. 음수일 때는 소수점 아래 어쩌고 이걸 알 수 있다고. 이거 설명 완전히 따로 아니니? 그러니까 이 예시를 자꾸 봐봐. 이게 유효 숫자라는 건데 그냥 이걸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또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얘는 지금 상용 로그를 씌웠을 때 다 로그 알파, 다 로그 알파로 나오지. 그러니까 상용 로그를 씌웠을 때 모든 애들이 소수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소수 부분인데 모든 애들의 소수 부분이 다 같죠? 그럼 소수 부분이 같으면은 지금 뭐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니? 얘네들은 지금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이 뭔데? 숫자의 배열이 같지. 그러니까 소수점이 물론 여기 붙을지 여기 붙을지 이런 건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숫자의 배열이 1, 2, 3, 4, 1, 2, 3, 4, 1, 2, 3, 4, 다 1, 2, 3, 4잖아. 그래서 이 상형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다는 얘기랑 숫자의 배열이 같다는 얘기는 서로 동의어야. 필승 조건이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쓸까? 그러니까 상형 로그의 소수 부분이 이렇게 쓸게요. 상형 로그의 소수 부분이 동일하면은 소수 부분이 동일한 거랑 숫자의 배열이 같은 거랑 서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의 배열이 같죠? 숫자의 배열이 같으면 상형 로그의 소수 부분도 서로 같다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일단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놔. 알겠니? 네. 일단 넣어놓고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은 최초의 숫자 추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렵고요. 요거 가기 전에 예시를 좀 몇 개 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여줄게요. 근데 이건 조금 어려워서 예시를 좀 먼저 보여줄게요. 자, 저거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다른 예시를 조금 보여줄 테니까 일단 로그 2랑 로그 3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거의 외울 텐데 타이틀은 자릿수 결정이라고 쓰시고 0.301에 477 나중에 보면 외우게 될 거다. 자, 이런 거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3의 20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200으로 바꿔줄까? 3에 200승이 있어요. 그럼 이게 머리로서 상상이 안 돼. 3을 200번 곱하는 거. 2000으로 올릴 수도 있고. 3을 200번 곱한다고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미치는 거지. 나도 상상 못해. 웬만큼 머리가 뭐 IQ 150, 100이 아닌 이상은 상상 못할 것 같은데? 3에 200승을 머릿속으로 상상한다고? 10에 200승은 쉽지. 공이 200개 붙으면 되니까. 근데 3에 200승은 어려울 것 같아. 그렇죠? 상상 안 됩니다. 근데 이거의 자릿수를 한번 추론해 볼게.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요. 컴퓨터를 두들기지 않은 이상 나도 모릅니다. 이런 거는. 하지만 이건 알 수 있어. 이건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200에다가 로그 3을 곱하는 거라서 200에다가 0.477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계산이 안 되지? 95.4점 잠깐만 95.42인가? 두 개 땡기니까 맞지? 95.42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상형 로그를 씌워서 95점 얼마가 나왔어요? 그럼 저기 몇 자리 수라고? 방금 실컷 설명했잖아. 상형 로그를 씌워서 95점 얼마가 나온다고? 네. 그러면 저 3의 200승은 한 줄로 쫙 썼을 때 숫자가 몇 개가 붙겠냐? 96개지. 그러니까 그게 질문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96 자릿수라. 이걸 알 수 있다. 의도를 알겠니?
방금 얘기했잖아. 여기 정수 부분이랑 숫자가 한 개 차이가 난다니까?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6에 52승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요. 요거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줄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소수점 자리는 그냥 계산을 했다 손 치자. 그럼 계산을 했다 치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돼. 계산 생략을 할게요. 자,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얘는 결론이 뭐야? 41.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다. 오케이?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뭐 비슷한 예시인데 5분의 1에 100조국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엄청 숫자가 작겠죠? 0. 얼마 막 그치? 공이 엄청 많이 붙을 텐데. 그럼 얘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5분의 1에 100이라서 마이너스 100 곱하기 로그 5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보여줬지만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로 가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계산을 생략하고요. 했다 손 치면 계산 생략할게. 이렇게 나오면 돼요. 계산 너무 많으니까 생략하자. 자,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를 알 수 있니? 소수점 70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어떠한 숫자가 등장을 한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수 부분을 이용해서 알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n이 양수면은 자릿수를 알 수가 있고요. n이 음수면 소수점 아래, 아니 너무 말이 길어. 어쨌든 요 소수점, 요걸 알 수 있다고. 저 의도를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70이니까 소수점 70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무언가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네 번째 주제인데 최초의 숫자 추정하는 거를 좀 보여줄게. 근데 요거는 조금 어려워서 잘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요거는 그 네 번째 주제고요. 타이틀은 이렇게 쓸게요. 최초의 숫자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잘 따라와봐. 일단 요거까지만 좀 설명을 하고 문제도 좀 풀어봐야 되는 게 일단 이렇게 좀 보여줄게. 최초의 숫자를 추정하는 건데 로그 2랑 로그 3은 많이 썼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있겠죠? 0.301에 0.477 하나. 다시 한번 쓸까 그냥? 0.301에 0.477 하나고 세트로 나오는 게 이거거든. 세트로 나오는 게 0.699가 나와요. 세트로 나오는 게. 그래서 보통 이거는 안 해오는데 솔직히 하다 보면 로그 5도 외워져.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의도가 뭐냐면은 자 1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 자, 예를 들어서 자 로그 n이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n이 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거기다가 이제 로그를 씌웠다고 치자. 근데 로그를 씌웠더니 만약에 얘가 n 더하기 0.4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 n이라는 숫자는 잠깐만요. 이 n이라는 숫자는 맨 처음에 어떠한 숫자로 시작을 했을까? 그게 질문이야. 되게 황당하지? 그러니까 저게 뭐 자릿수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시작하는 숫자가 뭐냐고. 4자. 두 번째 자리는 사라졌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숫자가 뭐였을까?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겠죠 당연히? 네. 그 뭐냐고 그게. 그래도. 정답은 2예요 2.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자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얘를 이 0.4가 포인트인데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이 0.4라는 숫자는 로그 2랑 로그 3 사이에 있는 숫자지. 그렇죠. 양면에 n을 더해요.
그럼 n 더하기 로그 2보다는 클 것이고 n 더하기 로그 3보다는 작겠지? 맞니? 네. 근데 얘는 로그 2 곱하기 10의 n제곱이고 그 다음에 n 더하기 0.4가 로그 n이잖아. 그럼 다시 얘가 로그 n이 되는 거고 로그 3 곱하기 10의 n제곱 이렇게 돼요. 요거 설명이 있는 거지? 12 할 때 그런 거죠? 어떤 n? 대문자 n, 소문자 n? 대문자 n? 관계없어. 관계없어. 여기가 뭐 100만이 됐든 1000만이 됐든 상관없지. 왜냐면 여기 n의 숫자를 조절하면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지금 자릿수로 논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자릿수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이 관계 부등식을 봐봐. 그럼 봐봐. 이 n은요 얘보다는 클 것이고 얘보다는 작겠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몇 자리 수인지는 몰라요. 이 소문자 n이 뭔지는 모르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2로 시작하고 3으로 시작하는 숫자 사이에 껴있다는 건 알잖아. 그러면 2로 시작해가지고 차차차차차차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2로 시작하는 숫자. 신기하죠? 와. 지금 설명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거 지금 괜찮니? 무슨 말인지? 자, 몇 개만 더 해보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가자. 교재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너네가 이런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사실 교재를 푸는 거는 뭐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너네가 너네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 이 설명 자체를 지금 흐름을 다 타고 스토리 라인을 타고 있잖아. 이걸 너네 걸로 습득을 하라고 체득을 하라고. 문제는 또 내일도 이어서 풀어줄 테니까 일단 오늘은 설명을 좀 계속 해줄게요. 자, 몇 개만 더 한번 해보자. 만약에 얘가 이번에는 뭐 너네가 한번 해볼래? 그러면? 야, 이거 구해봐. n은 그러면 뭐로 시작할 것 같아? 얼마나 눈치가 빠른가 한번 볼까? 4? 3? 4? 3은 3? 3이죠. 3이죠, 3. 그니까 자, 0.5를 봐봐. 그럼 0.5는요 로그 3보다는 크고 로그 4가 0.60이거든. 대충 0.6 정도 되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가 로그 3보다는 크고요. 얘가 로그 4가 0.60이잖아. 2배 때리면. 그럼 3부터 4에 낄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약간 약식으로 이렇게 쓸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은 얘는요 다시 한번 써보면 근데 이제 n 더하기 0.5가 로그 n이잖아. 야, 그럼 이제 이렇게만 봐도 금방 알지 않아? 이 라지 n이라는 숫자는 이거보다는 크고 이거보다는 작겠지. 그럼 당연히 맨 앞자리 숫자는 3이겠죠. 어때? 신기하지? 한 개만 더 해볼게. 여기 살짝 바꿀게요. 자, 한 개만 더 해보자. 그럼 0.6을 한번 해보자. 야, 이것도 한번 해봐. 0. 아주 살짝 바꿨어. 미묘하게. 해봐 한번. 0.6이야. 이때는 어떻게 할래? 3. 얘도 3이야? 3. 얘가 3이라고? 4요? 3이요? 3이요. 602면 아, 근데 되게 애매하네. 얘는 조금 애매한 게 이게 내가 의도한 건 4였는데 0.602니까 이게 살짝 더 크구나. 그걸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7이면 7이 안 되지. 0.65라고 합시다 그럼. 이러면 되죠? 네. 0.65라고 합시다. 그럼 얼마 나오겠어? 4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쵸? 아무튼 요런 걸 의도한 거야. 내가 의도한 거야. 오케이? 괜찮아 이런 거? 할만하니? 자, 요 정도까지 갔으면은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다 끝난 건데 사실 여기에서 하나가 더 등장을 하거든?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더 등장을 하는데 그것만 좀 몇 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왜 가야 돼? 학원. 맨날 시간 없지. 저 다음 주부터 또 시험 받으러
맨날 바뀌어? A는 아니고 B는 한시에 가요. 모르겠다. 자, 아무튼 얘들아 요거 그 세 번째 거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좀 더 보는 걸로 합시다. 자, 세 번째. 뭐야,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지? 전 아니에요. 진현이만 가는 거 주모도 가야 되냐? 아휴, 시간 진짜 맞추게. 주모도 다음 주에 바뀌어? 아니 저는 너도 계속 이때 가야 돼? 네. 아이, 어쩔 수 없지 뭐. 몰입이야. 몰입은 잘 나올 수 있지. 몰입. 네 머리. 그렇지. 얘들은 몰입 잘 나올 수 있어? 오케이. 됐어. 알았어. 영상 봐. 영상 찍어줄게.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내일 봐. 네. 어. 네 이유요? 죽겠다. 가만 있어봐. 자, 세 번째는 이거 한 개만 더 할게요.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세 번째.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그냥 이제 많이 나오는 거라서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은, 요거 두 개에 소수 부분이 같은 경우가 있어.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요거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런 경우가 있어.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소수 부분을 직접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빼, 무조건. 소수 부분이 같으면은 뺐을 때 얘가 뭐가 될 것 같아? 당연히 정수가 되겠지. 왜냐면 소수 부분이 서로 상쇄가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것 같니? 더합니다. 그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잖아. 그래서 소수 부분이 날라가. 플러스 1로. 그러니까 어찌됐든 얘도 정수로 나오지. 오케이? 자, 요거 두 가지의 테크닉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또 세 번째. 예시 문제도 몇 개 보여줄게요. 요런 게 있어. 뭐, 은행 예금 같은 문제에서 비율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가 초기량이고 비율을 R%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수식이 등장을 하냐면은 증가를 할 수도 있고 감소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원래는 초기량이 A였는데 R%만큼 지금 증가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 수식을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이렇게 잡을 수 있어. R%만큼 증가를 하니까. 근데 만약에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원래 1년이 지났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다시 1년이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곱을 붙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N년의 시간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다 손 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감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도 이제 거의 비슷한데 만약에 1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방금이랑은 다르게 감소를 하니까 빼준다. 2년이 지났어. 그러면 여기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곱해야 되거든. 비율을 봤을 때. 그래서 여기를 제곱으로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N년이 지나면 N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나 감소하는 형태가 있는데
보통 가장 쉬운 예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경우가 가장 쉽습니다.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볼까? 이거 직선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 원금.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 근데 원금이 예를 들어서 원금이 1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연이율이라는 게 있잖아. 상식 테스트 한번 해볼까? 요즘에 은행 연이율이 몇 프로일까? 이런 것까지 잘 모르나? 너네 은행 안 가니? 아, 은행을 갈 일이 없나? 갈 일이 없구나. 아, 그렇구나. 아직 학생이라서 은행을 갈 일이 없구나. 연이율이 몇 프로예요? 금리가 뭔지는 알지? 내가 애들을 너무 성인 치고 아닌가? 아니, 근데 이제 18살이면은 알고 다 알지 않나? 우리나라 요즘 금리가 오르고 있니? 떨어지고 있니? 몰라요. 그것도 몰라. 미국이 올린 거 아니에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훈이가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서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금리가 예전에 한 3% 정도 됐었는데 요즘에 나는 한 일주일 전에 은행을 갔었는데 4.6%? 우리은행 가니까 한 4.6% 나오던데 5%가 채 안 됩니다. 일 1년에 물가 상승률이 약 4% 정도 돼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근데 아르헨티나는 1년에 물가 상승률이 100%예요. 지금요? 망했어. 이미 망했어. 그런 나라는 이미 망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짜장면이 5,000원이었다가 1년이 지나면 10,000원이 되고 2년이 지나면 20,000원이 되고 3년이 지나면 40,000원이 되는 거야. 매년 2배씩 더블이 되는 거야. 물가가. 버는 돈도 더블이요? 아니지. 버는 돈은 거의 일정할걸?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지. 터키도 그래요. 가장 심각한 나라는? 베네수엘라. 이거 어떻게 알았어? 걔는 막 많이 높잖아요. 베네수엘라입니다. 가장 심각한 나라. 그래서 거기는 심지어 돈으로 막 종이접기 하고 그래. 진짜 한번 찾아봐. 궁금하면은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 그래서 자국 돈을 안 써. 달러를 써. 그 나라 안에서. 경제가 없어가지고. 얘기해줄 수 있으면 많이 해줄 수 있지만 수학 시간이니까 수학합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제 원금이 100만 원이잖아. 그렇잖아. 10,000원을 생략하자. 5%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년이 지났어. 그럼 원리합계는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거 뭐 간단한 예시 같은 거 몇 개만 보고 책 가야 돼. 간단한 예시 몇 개 보고 책으로 갈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가가 되게 안정된 편이야. 이 정도면. 야, 우리나라 GDP가 일본보다 높대. 1인당 GDP가. 지금요? 1인당. 1인당 GDP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일본은 30년 동안 망했잖아. 잃어버린 30년이잖아. 예전에는 잃어버린 20년이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30년이잖아. 버블 경제 터지면서. 일본은 진짜 그런 말까지 있었어. 야, 30년 전에는 그랬대. 뭐 예를 들어서 도쿄를 팔면 뉴욕을 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 70년대 정도에. 1970년대 정도. 1980년대 들어가면서 일본이 망하거든. 80년 한 후반 정도 들어가면서 망할 거야 아마. 버블 경제가 탁 터지면서. 근데 그 전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던 미국도 하고. 근데 망했어. 그래서 일본은 월급이 30년째 동결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30년 전 월급이랑 지금 월급이랑 똑같아. 30년 전이랑 월급이 똑같다니까? 30년 전이랑? 물가도 똑같아. 물가도 안 올라 거기는. 똑같아. 물가도 똑같아. 엔화는 항상 약세야. 금리가 없어. 금리가 없어. 엔화는 30년 동안 변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30년 동안. 그럼 월급이 안 올라요.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가지만 일본은 집을 사는 순간 집값이 떨어진대. 근데 우리나라도 한 20년 뒤면 망할 것 같아. 왜냐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애가 없거든.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20년 안에 망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왜? 애가 없어. 애가 없어. 출생아 수가 22만이야 1년에. 우리나라 1년 출생아 수가 22만이에요. 출산율이 0.6 얼마입니다. 0.7인가? 전 세계 꼴찌예요. 전 세계 꼴찌야. 진짜야. 전 세계 꼴찌에서 2등이 1.4인가 그렇거든? 우리나라 0.7인가 그래. 0.7이라고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 너네 이런 거 잘 모르는구나. 되게 심각한데? 그래서 이건 있어. 너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애들이 대학 가기가 쉬워진다? 대학 전원수보다 출생아 수가 점점 떨어지니까 이미 지금 출생아 수가 대학 입학자 수보다 적어. 그러니까 대학 가기가 점점 쉬워져요. 대학에서도 안 받아주잖아 그런 거. 근데 이제 좋은 대학은 당연히 안 봐주는. 대신에 그게 있지.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너네는 노인 인구를 많이 부양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10명의 청년이 1명의 노인을 먹여 살리면 되는데 너네가 이제 어른이 돼서 경제활동을 할 때쯤이 되면은 10명이 아니라 5명, 3명 이렇게 줄어든다고. 나중에 가면 1대1로 간대. 그럼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가능하겠니? 딴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다. 자, 수업합시다. 할 얘기 너무 많아. 자, 수업할게요. 근데 나는 쓸데없는 소리를 해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이게 진짜 쓸데없는 소리는 아니야.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봐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조건이 뭐냐면 이거의 소수 부분이 동일하다는 얘기거든. 소수 부분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거를 뺐을 때 차가 정수라고 인식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 그러면 자 양면에 이제 로그를 씌웁니다. 그래서 로그를 씌우면은 로그 x는요 0보다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고. 이런 식으로. 이건 이해가 돼? 근데 소수 부분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차가 정수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는요 3로그 x가 나올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겠죠. 이런 생각은 좀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소수 부분이 동일하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빼가지고 어쨌든 목적은 뭐냐면은 이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목적 자체는. 근데 소수 부분이 동일하니까 일단 빼요. 그럼 빼주면 밑에서 위를 뺄게. 밑에서 위를 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밑에서 위를 빼니까. 자, 그럼 생각해봐. 방금 차가 정수라고 했지. 그러면 2로그 x가 얼마가 나와야겠네? 0, 1, 2, 3 이렇게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말한다. 소수 부분이 동일하면은 차가 정수거든요. 근데 차가 이제 0부터 4까지의 정수들이 나올 수 있는데 차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2로그 x는 이런 애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은 로그 x는 0, 이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x는 1, 루트 10, 10, 16씩 이런 게 가능하겠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 다른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뭐 간단한 거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책으로 가서 예제도 좀 몇 개 풀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자, 간단한 예시. 자, 이거라고 합시다. 근데 이거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는 게 얘는 어떻게 접근한다고? 아까?
자주 나오는 유형 두 번째죠. 그 두 개를 더해서 정수로 만들면 됩니다. 근데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 눈에 금방 들어오지.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4 곱하기 로그 x가 나오는데 이게 뭔지는 몰라도 정수로 나오는 거는 확정이죠. 그러니까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니까 더해서 정수로 나온다고.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로그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을 거 아니냐? 설명 따라오니? 근데 그거에다가 4배를 해주니까 0부터 8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따라왔어? 괜찮아? 유상이 지금 따라오는 거 맞니? 그러면 얘는요, 자 생각해봐. 0부터 8 사이에 정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0, 1, 2, 3, 4, 5, 6, 7 8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잠깐만. 그러면 로그 x는 0, 이거 물론 약분을 치는 게 더 좋겠지만 이런 애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로그 x는. 근데 x가 이렇다는 얘기는 로그 x가 이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x는 이거 이런 식으로 쫙 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거 8개가 다 답이 될까? 아니면 이 중에서 뭔가 안 되는 게 있을까? 생각을 깊게 해야 돼. 나 생각을 깊게 해야 돼. 뭐가 안 될까? 뭔가 안 되는 게 있거든. 일단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되죠? 그러니까 x가 1이면 안 돼? x가 1이면 안 되나? x가 1이면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로그 x가 0이면 안 돼? 그러니까 x가 1이면 안 되나? x가 1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소수 부분 자체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x가 1이에요. 만약에 x가 1이면은 이게 얼마 나와? 0 나오지. 그럼 이건 얼마 나와? 0 나오지. 분명히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했는데 소수 부분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려.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만약에 x가 1이면 소수 부분 자체가 없다고. 소수 부분이 없는데 무슨 합이 1이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지워버릴게. 이거 안 돼요. 돼요? x가 10일 수 있을까? 안 되겠지. x가 10이면은 여기는요 1이 나오고요. x가 10이면 여기는 3이 나오지. 네. 근데 어쨌든 소수 부분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수로 나오는 건 조심해야 된다고. 오케이? 기준이 지금 따라왔어?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쯤 설명을 해줬으면 지금 웬만한 거는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네. 문제 못 풀겠네. 야, 그냥 차라리 예시 문제 다른 거 좀 몇 개 보여줄게. 지금 책 가지도 못하겠다. 5분 동안 뭐 책 같으냐? 내가 칠판에 쓰면서 예시 문제 좀 보여줄 테니까 내일 이어서도 수업을 합시다. 예시 문제 몇 개만 더 보여주고. 아까 전에 너네 DT 받았나? DT 다 받았죠? 그렇죠? 다른 거 좀 보여줄게요. 이거 몇 개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하자. 개념은 오늘 다 끝났어. 설명 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자, 몇 개 더 해볼게요. 이거 샘플. 자, 예를 들어서 로그 x가 4 더하기 어쩌고라고 합시다. 물론 여기서의 몇 개만 더 해볼게. 요건데 소수 부분의 합이 x 구해봐. 이런 것도 없네. 두 문제만 풀고 끝내자. 여기 지워도 되죠? 두 문제 정도만 풀고 끝낼게요.
두 문제 풀고 도장 찍고 끝내자. 뭐 이렇게 됐는데 두 문제만 하고 끝내자. 자, 왼쪽 봐봐. 왼쪽. 자, 잘 따라와. 왼쪽을 보면은 소수부분의 합이 1이니까는 두 개 합치면 정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 x랑 로그 루트 x를 더해주면 이거라서 이건데 얘가 정수로 나와야 돼. 맞지? 그러면은 얘가 정수로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6이어도 되고요. 얘가 7이어도 되지 않나? 8은 안 되지. 너무 크지. 8은. 그럼 끝났어. 그러면 로그 x가 양면에 3분의 1을 곱할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x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나 왜 이래? 3는 14. 오케이? 이거 여기가 2분의 3이라서 양변에 3분의 2를 곱한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됐죠? 됐지? 여기까지? 자, 한 개만 풀고 맞히는 걸로 합시다. 너 힘드니까 이거 하고 맞힐게요. 소수 부분이 같다는 얘기는 그냥 차가 정수라고 인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차가 정수니까 얘는 정수. 그런데 로그 x는 2부터 3까지.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얘로 가능한 게 6, 7, 8만 가능하네. 그럼 다 풀었죠. 그러면 로그 x는 2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서 x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지금 상용로그는 설명을 정말 많이 해줬어. 유효 숫자부터 해가지고 이거 설명 다 해줬으니까 내일은, 그러니까 문제는 대신에 별로 못 풀었잖아. 이거 연결해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줄게. 5번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예제 10번까지 다 진행을 하고 그 뒤에 한 지수함수 정도까지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내일 좀 진행을 하면서 가봅시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장만 좀 찍고 맞추는 걸로 하자. 숙제는 아니 오늘은 숙제를 안 내줄게. 숙제 내줄 수가 없어 오늘은. 그냥 필기노트랑 오답 노트만 좀 보여줘. 자, 필기노트랑 오답 노트만 보여주시고요. 도장 찍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아이고. 설명해준 거 내일 좀 다시 한번 읽어봐. 알겠지? 이거 오기 전에 읽어봐야 된다. 얘들아, 내일 오기 전에 필기노트만 한번 읽어보고 와. 그냥 오지 말고. 오케이? TT
뭐 써와도 되고. 이거 아까 몇 개 쓴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오늘 틀린 게 있었나? 그거 그냥 집에 가서 좀 다시 한번 풀어봐. 다시 풀어보고. 오답부터 어디 갔어? 왜? 아니 오답 써야지. 아니 아까 많이 풀어줬잖아 6문제. 여기다 아니 오답부터 있긴 있지. 집에 가서 그럼 몇 개만 채워와. 오답부터. 알겠지? 내일까지 채워야 된다. 이거 오기 전에 한번 쓱 읽어보고 와. 알겠죠? 수지도 마찬가지. 오답부터 어디 갔어? 아니 왜? 내일까지 사와. 있어요. 집에 있어? 갖고 와 그러면. 안 갖고 오면 화낼 거야. 갖고 다녀. 아이고야. 유준이도 아니 오늘 너무 알겠죠? 자 이거 오늘 쓰는 거 맞아. 그럼 왜 여기다 써? 아니 오답하는 게 그러니까 오답 그러니까 여유 문제를 풀잖아. 그걸 여기다 써야 된다. 여기다가. 응? 알겠지? 이 필기노트는 아까 다 쓴 거 맞아? 이거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쓱 읽어보고요. 알겠죠? 다음부터 여기다 써야 돼. 알겠지? 얘들아, 오답도 지금 활용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고. 이거 너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문제 생겨.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아무리 수업을 해도 너네가 막 이런 거 학원에서 하라는 거 잘 안 따라주면은 문제 생긴다고 나중에. 근데 장난건데 우리 수요일날 아니 아무튼 이렇게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 분명히 이거 나 욕먹는다. 장난건다 이거 나 원장님한테 끌려간다 이거. 거짓말 같지? 엊그저께도 원장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 애들 왜 노트 정리 안 돼 있냐고. 야 솔직히 너네도 생각해봐. 정리 많이 해주지 않냐 이 정도면? 이게 양이 적은가? 정리해주는 게? 개념 정리 엄청 들어가고 오답도 야 아까도 거의 한 10문제는 아닌가? 한 10문제 가까이 풀지 않았니? 그래 안 그래? 근데 오늘 지금 딱 보니까 오답 노트를 뭐 안 갖고 왔어요 또는 오답 노트에다가 안 썼어요 또는 둘 중 하나잖아. 야 내가 10문제씩 풀어주면 뭐하냐? 나중에 딱 점검했을 때 오답 노트가 비어있어. 근데 안 풀어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게 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10문제를 풀어줬어도 너네 오답 노트에 쓴 게 없으면 안 풀어준 거랑 똑같다고. 나는 억울하잖아. 나 분명히 했는데. 그럼 오답 노트에 남은 게 없잖아. 그거 따라줘야 돼. 오답 노트 들고 다녀. 그거 들고 왔으면 좀 쓰고 연습 문제는 다 오답 노트에 풀면 되잖아. 알겠지? 진짜 나 욕먹이지 마 진짜로. 나 욕먹기 싫어. 내가 왜 욕을 먹냐?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분명히 다음 주에 나 분명히 욕 먹는다 이거. 욕 먹을 것 같아. 며칠 전에도 욕 먹었어. 애들 안 돼 있다고. 숙제 좀 잘 해오고. 힘들어 죽겠네. 씨. 나도 지금 웃으면서 수업하자. 고생했다. 퇴근합시다. 수요일날 계속 이거니까는 정규 수업이랑 똑같아. 몰입도. 평일에 오는 수업도 정규 수업이랑 똑같아. 퇴근합시다. 괜찮아. 5분 넣는 거 괜찮아. 선생님. 맞다. 그거 요일을 정하면 돼. 그러니까 언제가 좀 편해? DT가 얼마 정도 걸려요?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수요일에 몰입 그거 한다고 했으니까 몰입 끝나고 해 그러면? 그 시작하기 전에는 시간이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네. 코칭쌤이 있는데 그 사람이 3시 반부터 9시까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몰입을 2시에 하잖아. 네. 그럼 2시 전에는 너를 봐줄 만한 사람이 없어. 네. 그래서 그래.
끝나고 할래 그럼? 오케이 수요일 끝나고 오케이? 수요일 끝나고 오케이 경훈이 못 돼? 일요일 날 응. 1시 전에 가야 돼. 일요일날 하시 전인가? 그럼 좀 빨리 가요 좀 빨리 가 알겠어 내일 다시 얘기해줘 괜찮아 대신에 집에 가서 그 뒷부분 영상 좀 보고 오케이